나중에 황도가 이 정도쯤에서 만날 거잖아요. 여기가 춘분점 되는 겁니다. 아직은 태양은 플러스 쪽에 가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유추할 수 있는 거라고요. 몇 개 행성들 보고 달 위치 보고 지금의 상황을, 지금이 이제 4월이다 보니까 유추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정리하세요. (4월 24일) 날 얘기하고 4월 25일에 다음 날 어떻게 되겠냐라고 했는데 다음 날 구름이 너무 많이 꼈습니다. 다음 날 4월 26일 어제네요. 어제 보니까 달이 어느 쪽으로 가 있습니까? 근데 달은 매일 13도 정도 가 있다 했잖아요. 어제 내가 상도에서 밤 10시에 퇴근해가면서 이제 달과 금성의 위치를 하다 보니까 1시간 정도 더 차이가 났습니다. 어쨌든 달은 거의 주피터 근처에 상현에서 조금 모자라게 이렇게 돼 있었고요. 이틀 뒤에 금성은 이제 지면에 훨씬 더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거의 이제 지평선에 있다 보니까 그 건물 이제 움직이는 과정에서 건물하고 좀 많이 가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금성이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하는데 동방 최대각을 넘어간 상태입니까? 로 우리가 좀 구분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대충 볼 때 각이 꽤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밤 10시 정도에서도 금성을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뭐 이 각이 굉장히 큰, 다시 말하면 동방 최대각 근처일 것 같습니다. 동방 최대각 근처. 근데 동방 최대각이었으면 별로 큰 뭐 적경적 위의 변화를 보기가 좀 어려웠을 텐데요. 그냥 여기에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비너스 2의 위치와 비너스 4의 위치에 두 가지 금성의 위치가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비너스 2가 있다면 동그란 보름달, 비너스 4였다면 초성의 위상으로 보였을 텐데요. 그러고 나서 다음날 하면 비너스 2라면 당연히 순행하는 날이고요. 비너스 4였다면 역행하는 날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럼 다음날 이 각은 비너스 2에서 조금 더 갔을 테니까 증가하겠죠. 반면 역행하는 날이었다면 다음날 이 각은 감소할 겁니다. 아마도 어제 볼 수 있는 시간대가 그대로 조금 더 뭐 할 거 보니까 볼 수 있는 시간대가 좀 더 길어서 이쪽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비너스 2 위치에 있다면 다음날 순행하면서 이 각이 증가되게 하면 역행했던 비너스 4 위치는 감소하게라고 쓸 수 있다고요. 당연히 순행하면 적행이 증가될 것이겠고요. 청구상에서 서에서 동방으로 갔을 겁니다. 역행은 그 반대가 되겠죠. 그렇다면 주피터는 어떨까요? 했습니다. 외행성이 주피터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지구고요. 금성에 대해서 좀 더 이각이 크게 보아야 됩니다. 지구에 있어서 금성의 이각보다 좀 더 크게 여기에 주피터 있습니다. 목성이요. 그럼 목성은 분명히 공전은 반시의 방향입니다만은 위상의 변은 식의 방향을 합니다. 위상의 변은 공전 궤도는 분명히 반시의 방향으로 공전합니다만은 지구가 더 빨리 돌겠죠. 그래서 위상은 어느 쪽으로 하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날 했을 때
목성은 순행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목성은 역행이라서 당연히 충의 위치에 있을 때 있잖아요. 이각은 감소하겠네요. 볼 수 있는 시간은 점점점 줄어드네요 하겠다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진 하나 충 찍어놓고 날짜를 보고 이게 지금 충분을 넘어갔는지 또 하지 근처인지 충분이 되기 전 또는 충분 이후의 상황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말했지만 달 그려놓고 행성 몇 개 그리면서 천구의 척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8가지 K/K가 나온다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내행성은 어떻게 되겠고 오행성은 어떻게 되겠고 달은 어떻게 되겠고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K/K를 8개를 다 외워서 풀 수 있는 성질은 분명히 아니었죠. 물론 외운 놈도 있습니다만은. 이해됐어요? 물론 첫 술에 100% 수는 없습니다. 첫 술에 지금 내가 했던 말들을 100%다 이해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반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신하는 학생들이 5월 4일까지가 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내신 이후에 한동안 계속 이거 적용적인 문제 계속 다루게 될 겁니다. 다음 날 하면서. 그리고 이것들은 얼마든지 오늘 이후라도 얼마든지 밤하늘 하다못해 달이라도 쳐다보면서 그랬어요. 그래서 주변에 행성들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한 청년 이런 홈페이지 들어가면 지금 요 달 4월 달에 또는 5월 달에 천문현상들 하면서 행성들이 어느 위치에 와 있다. 동방초역에 와 있다. 또는 충의 위치에 와 있다. 또는 동부의 위치에 와 있다. 이런 것들 다 천문 달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어플 좋은 것들 중에 하늘 이렇게 되고 찍으면은 각종 별의 위치라든지 지금 구름이 가려도 안 보인다 하더라도 별의 위치라든지 뭐 행성 위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어플도 있어요. 그런 것들 통해서 목성이라든지 화성이라든지 이런 오행성들을 한밤중에 왜냐면 내행성들을 한밤중에 볼 수 없잖아요. 여기 밤 10시 넘어가면서 하원하는 과정에서 화면을 한번 이렇게 찍어보면서 목성이 이 정도 방향 쪽에 있겠네. 그렇다면 천구상에서 어느 위치에 있겠다. 적경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행성들은 아까 말했지만 이런 황도 근처에 있다 보니까 원래 적경은 천구의 적도 따라서 0시, 6시 이렇게 돌려야 되는 게 기본인데 우리는 천구의 적도보다는 황도자로 돌리는 게 좀 더 왜냐니까 다른 행성이라든지 또는 달 이런 것들 보기가 좀 더 편합니다. 특히 이제 여름철에 보름달은 태양이 하지 근처에 있을 때 보름달은 동점 그러니까 마이너스 적이 있다 보니까 여름철 보름달은 남중고도가 꽤 낮은 것을 볼 수 있고요. 반면 겨울철 보름달이 남중고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태양이 이 정도쯤에 있다 보니까 상현달 가까운 상현달 조금 더 넘어겠죠? 상현달 조금 안 되겠군요. 태양이 지금 여기 있으니까 상현 되기 전에 그러니까 엊그제 찍은 달이네요. 또는 오늘 정도 찍은 달이 되겠습니다. 상현되면 오늘 한 상현 정도 되면 6시 근처 6시, 7시, 8시 요 사이에 있습니다. 지금은 오늘의 달은요. 태양이 여기 있겠고 상현달은 90도 가면 이쪽에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남중고도가 꽤 높은 달이에요. 알겠습니까? 지금 바깥에 아직 달이 좀 밝은 지금 당장의 상황인데 아마 오늘 상현달을 바라보시면은 오늘 아마 상현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중고도 꽤 높은 쪽에 그렇게 상현 가까운 달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도 유추 또는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달을 보고 남쪽 하늘에서 달을 보고 대충 우리 학원 나왔을 때 이 정도 방향 쪽이 남쪽 하늘에 그래서 상현달이 보이게 될 건데요. 그것들을 이렇게 이제 90°위도만큼으로 일주 운동을 시켜주시면서 그쪽 방향을 보면은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되겠습니다. 목성이 보이게 될 거예요. 달이 이 정도 있으면 여기에 알겠어요? 정리해 주십시오. 정리 다 하신 분들은 여러분 나눠드린 요 프린트 문제를 푸시고 이게 없다는 사람들은 세 페이지 책의 문제를 좀 점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